여러분들이 마케팅 책을 읽어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앞으로 어떤 마케팅 책을 읽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적용하지? 라는 식으로 계속 사고를 하시면 진짜 현업에 도움되는 책들로 이 기존 책들이 변할 거예요.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마케팅 책을 읽어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이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. 그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메일도 진짜 많이 오고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저희 회사랑 협업하는 계약 체결률이 10% 미만입니다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시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.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어떤 광고를 할 기초 체력이 지금 아예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. 뭔가 내 거 해보고 싶은데,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 한다니까 진입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 텐데, 그 고민을 이 세 가지 책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이 세 가지 책은 제가 직접 읽어보고 현업에도 적용해보면서 이거는 무조건 사람들한테 도움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돼서 고른 책들이고,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책을 소비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주변에서 막 마케팅 책 이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어떤 마케팅 책을 읽던 그냥 읽는 태도로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제 말은 뭐냐면, 내가 지금 현생에서 처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제품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지? 나 광고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? 이런 고민들을 직접적으로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기록하면서 읽으셔야 실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마련이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책들은 꼭 읽으시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 책은요, 프라이싱입니다. 이 프라이싱이라는 책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가격 설정이에요. 이 가격 설정에 대해서 이 책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, 가격이라는 거는 이익을 늘리는 가장 좋은 지렛대라는 얘기가 나와요. 근데 이 말뜻을 현업에서 제가 대입시켜서 설명을 드려볼게요. 문의가 오는데 어떤 고객사들이 광고를 하고 싶다고 문의가 옵니다. 그러면 제가 먼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원가율이에요. 원가율. 대표님 원가율이 어떻게 되십니까? 그러면 저희 제품은 2만원인데요 원가가 만원입니다. 그리고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가율 자체가 50%가 넘어가 버린다? 근데 퍼포먼스 광고를 의뢰한다? 여러분들은 이 가격 설정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이 가격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광고비라는 걸 쓰실 거예요. 근데 요즘에는 광고 효율을 진짜 잘 잡더라도 광고비 룸 있죠. 그러니까 전체 매출 대비 광고비 룸이 최소 30%에서 40%는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. 근데 아까 이 사장님처럼 이미 원가율에서 50%를 버렸잖아요. 이 나머지 광고비가 40% 비중이면 나머지 10% 비중으로 그 대표 인건비랑 직원 인건비, 사무실, 세금 여러 가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. 그래서 이 프라이싱 책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되는 거는 가격의 중요성이에요. 그래서 여기 표현을 빌리자면 가격을 잘 정하는 것이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. 가격이 왜 생존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계에 맞는 비용 산정 방식들이 있잖아요.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우린 처음인데 가격 요 정도면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은데 막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,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. 근데 이 물건을 살 때는 이 사람이 느낀 가치만큼 산다라는 내용이 있어요. 이 말은 뭐냐면,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가격은 높게 책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제품 기획 과정을 다시 돌이켜 보실 거예요. 그러면 과연 우리가 판매하려는 이 제품 자체가 이 가격을 주장할 수 있는, 그리고 이 가격대에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이 맞냐라는 점검을
하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는 가격 설정이 되게 중요하구나. 그러나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만큼 가격을 지불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소비자가 가치를 느낄 만큼의 제품이 맞는가,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격을 주장해 합당한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컨테이저스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컨테이저스 부재에 입소문을 만들어내는 콘텐츠 전략, 이런 게 나와 있어요. 이 책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감도를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컨테이저스에서는 6가지 법칙이 나옵니다. 첫 번째가 소셜 화폐, 두 번째 계기, 감성, 대중성, 실용적 가치, 이야기성, 이 6가지 요소가 나오는데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을 보면 각각의 개념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소셜 화폐는 뭐냐면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이야기라는 걸 공유하잖아요. 이 이야기를 공유할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공유하냐면 자신의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공유한다라는 게 이 소셜 화폐의 법칙입니다.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겠죠? 소셜 화폐가 사람들은 뭔가 자기 이미지가 좋아지는 이런 걸 하겠구나. 그러면 과연 이 이미지라는 거는 어떻게 좋은 걸 말하는 걸까? 책에서는 이런 걸 말해요. 누군가한테 비싼 호텔에 가고 오션뷰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 오션뷰가 반만 오션뷰다라는 거는 얘기하기 싫어한다라는 거죠. 왜냐면 다 보이는 오션뷰 방은 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만큼의 돈이 없어서 적당 수준에서 타협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계기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문장이나 콘텐츠를 또 보고 혹은 제품을 볼 거잖아요. 그리고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전파한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 책을 읽으면서 개념들을 쭉 보시고 계기라는 게 머릿속으로 전파하는 거구나, 이게 아니라 잠깐만,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각인이 돼야 전파를 한다고? 그러면 현업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미팅했던 피부과인데, 피부과 이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해줬던 게 어떤 피부과에 유명한 제품이 있었대요. 근데 이 제품이 어떻게 풀어서 사람들한테 반응이 있었냐면 그냥 제품 성분 이런 걸 강조한 게 아니라 바르는 보톡스다라고 강조했을 때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잠깐만, 사람들한테 머릿속으로 쉽게 연상할 수 있는 키워드 어떻게 만들까? 우리 제품은 이거 보톡스인데 바르는 보톡스야. 자연스럽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? 보톡스만큼 부작용은 없는데 이 정도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제품이겠구나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도 바르는 보톡스야? 심플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까지 고민하면서 이 책을 소비하셔야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내가 현업에서 어떻게 써먹어야겠구나라는 게 떠오르신다는 거예요. 세 번째 책은요, 프로파간다라는 책입니다. 제가 이전 유튜브 주제에서도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프로파간다는 광고랑 연관성이 있어요. 이 프로파간다 대목에서 이 책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한 문장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한테 굳이 제품을 팔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제품을 탐내게 만드는 기술은 따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떤 사례가 나오는데 그 사례를 들으시면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얻으실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. 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전쟁통에 부상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. 근데 이 부상자들이 어디로 갔냐면 후송 병원으로 갔습니다. 근데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 후송 병원에서 이 부상자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거세게 빗발쳤다고 해요.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병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부상자를 극진하게 그리고 성심성의껏 돌봐야 된다라는 보이지 않는 언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책의 사례가 이 키워드를 바꾼 거예요. 이 키워드를 뭐로 바꿨냐면 후송, 초소라고 키워드를 바꿨습니다. 그리고 이 키워드를 바꾸고 나서 부상자에 대한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해요. 이건 뭐냐면 이 단어에 대한 변경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제품 혹은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실제로 광고를 하면서 이 단어만 바꾸더라도 사람들한테 인식 전환
뭐 예를 들면 같은 마스크팩이더라도 단어를 바꾸면 더 높게 가격을 받을 수 있고, 같은 어떤 서비스더라도 저희가 컨셉을 입히고 이 단어에 대해서 힘을 주게 되면은 결과물이 바뀔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엔 담겨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건 이 책을 읽으시면 요 개념들이 정립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읽으시되,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읽지 말고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내가 현업에 어떻게 적용하지? 라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마케팅 책을 읽더라도 이렇게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하지? 라는 식으로 계속 사고를 하시면 진짜 현업에 도움되는 책들로 이 기존 책들이 변할 거예요.